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남 감독님의 영어로 얘기하면 approach, 그냥 순간적으로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새 음악을 듣고 계시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별로 안 믿으시는가 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음악 감독님입니다. 혹시 저에 대한 존경은 거두시고요. 남다해. 남다르게 사실상 별로 혜택받지 못했지만 오죽상이든 남다해 감독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정주영 회장 하면 사실 뭐 불도저 뭐 여러 얘기도 많고 그런데 조선소 설립하시고 또 뭐 저는 사실 자동차를 하는데 60년대 자동차를 만들어서 76년쯤에 당시에 하비브 대사가 조한 미대사가 포드나 GM으로부터 일종의 사주를 받죠. 뭐 각국의 대사는 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대 말에 뭐 보면을 사줄 테니까 엔진을 만들지 마라. 근데 정주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노 했습니다. 뭐 그런 저절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알듯하면서 여러분들은 되게 거북선 500원짜리 보여주고 뭐 그 납다 이 얘기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하면 성장 과정이 있고 오일 쇼크트 얘기는 사실 우리 별로 못 들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 위기를 극복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수출 산업으로 바뀌는 전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교수님들이 건설 산업은 다 내수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음식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수 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산업은 더 내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건설이 수출 산업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대표적인 달러 박스 아닙니까? 1년에 몇백억씩 가서 벌어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벌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340조 정도가 우리가 예산입니다. 그러면 110조 정도를 지금 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사를 가지고 그럼 110조면 지금 달러로 표시하면 1,100억 달러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한 회사가 지금 우리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만큼 못 들어올 정도인데 물론 한 2,200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우리 때는 우리 70년대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은 뭐냐면 건설 산업은 내수 산업이에요. 지금도 지방에 가면 가장 지방의 유지는 다 건설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 계룡건설이 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 지방에 다 내수 산업이었는데 이걸 수출 산업으로 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우리 뭐 지난해 싸이 선생이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안 했는데 70년대 드라마나 가수가 그쵸? 그걸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뭐 음식점 주인들, 빵집 주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소유진 씨 남편 있잖아요. 뭐 백종원인가 새마을 식당 하는 사람. 소유진 씨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그 자식이 맛있고. 그 선생님 후배 되십니다. 예, 말씀 조심하시면. 네. 한신포차하고 하는 그 백종원 씨. 그 사람이 중국에 지금 뭐 그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한 10대 개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 자기 그 브랜드로 식당들을 그런 데들이 자꾸 나와야죠. 그래서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피자헛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브랜드들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신뢰를 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저는 김정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주로 뭐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뭐 전자산업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수출 산업화한다는 얘기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키워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 벤처 기업인이 아니었나, 정경 씨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박통이 지금 우리 근혜 씨의 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갖고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혜 씨라 그래도 돼요? 아, 갑자기 땀나네. 좀 갑자기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 대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도 오늘 뭐 중정한테 잡혀가고 이런 거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이 안에 프락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내가 조금 이따 전기 고문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 겁주고 그래요. 조심하라니까. 또 어떨지 몰라요. 네, 그런데 아이리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알아? 뭐 백종원 씨 얘기 나오더니 여러 가지로 좀 네. 정신 상태 좀 텔레비전 좀 자주 많이.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박동께서 도와주시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도와줘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대기업들은 이제 손 다 끊었지만 중소기업한테 그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도움은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문제는 기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근데 듣기에 따라서 정주영 플러스 대기업 예천론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난 지금 농민 예찬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림 네. 김홍국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병아리 10마리 가지고 그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닭이 2억 마리가 됐는데 그 사람 생각해 보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그렇지. 농업을 그냥 농업에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산업화했을 때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죽을 맞힐 수 있는 건요. 한 220회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게 쭉 하듯이니까 이게 사실 짠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아니면 우리의 뮤직 산업이 할리우드 못지않은 그런 산업으로 킬 수 있다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불가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생각이 난다. 이번에 그 장관으로 되신 당시에 유진룡 씨가 문화산업국장이었는데 이 연세대학 상남경영원에서 한 8년 전에 이렇게 모셔갖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수만 씨가 나왔어요. 이수만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봐서 굉장히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2년 전에 그냥 그분이 계신 SM 쪽으로 제가 전화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일본을 먹고 중국을 하고 적어도 이 시장은 내가 할리우드에 뺏기지 않을 비전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보다 참 무모하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는 봤지만 저는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저는 피지컬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에이, 저 친구. 워낙 그 가수할 때부터 좀 싫어했거든요. 뭐 노래 모든 거 끝난지 뭐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랬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가수였어요. 그분이 굉장히 클 때 별로 그의 비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면서 세상을 키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김홍국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근데 그 수출 산업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내수는 우리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게 내수고 수출은 65억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게 수출이거든요. 그게 무슨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꿈을 크게 품고 있느냐. 꿈을 크게 품으면 수출이 되는 것이고 여기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내수고 그런 거죠. 그걸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꿈을 크게 해가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 NGO든 대학 교수든 아니면 뭐 연구소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 수출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NGO도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크쇼를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누가 합니까? 또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또 갈지. Yes, we can do it. 근데 사실은 전에 김정호 교수님이랑 한 2년에 같이 방송을 할 때 케이블이었지만 분당에 있는 어떤 그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왜 영어 과외인가 영어학원, 예, 영어학원. 아발론인가? 아발론. 네네. 아발론. 그런 데를 했었는데 가서 얘기하는데 이 분이랑 그 CEO랑 얘기하는데 전혀 비전이 달라요. 저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작은 시장에 막을 게 아니라 중국에, 베트남에, 무슨 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우리가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우리 모든 언론에서 되게 해외 의존도라고 합니다. 수출 플러스 수입이 out of GDP, 그러니까 GDP에서 얼마큼 차지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일치한 게 있어요. 그게 해외 의존도냐 아니면 해외 시장 활용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존도에? 우리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들에게 의존하는 거 없어요. 우리 그들에게 좋은 파는 상품을 거지. 좋은 상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파니까 그들이 우리 상품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조를 받는다면 그게 의존도지만 그렇죠. 왜 의존이라는 말을 쓰냔 말이지. 의존을 안 하는데 우리는 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달리 보이게 한다는 생각은 저는 적어도 오늘 같이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게 엄두가 안 나죠. 사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수출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수출한다고 생각해 보면 야 한국어로 쓴 걸 어떻게 수출하지? 엄두가 안 나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싸이도 뭘 했잖아요. 그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을 쓰면서 또는 한글을 안 쓰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아무튼 저는 뭐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혹자는 정경 씨가 그랬던 게 혹시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오늘 김정호와 김진국이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저씨들 그렇게 전도서처럼 얘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야? 무대뽀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작을 하면 뭐 길이 보일 겁니다. 시작을 하면 뭐 10번을 실패할지 20번을 실패할지 알 수 없지만 예. 그러고 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방송을 할 때도 물론 그 당시에 자유기업원의 인터넷에 올리는 거였지만 이랬어요. 우리 아마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할까요? 하죠. 그러면 대본은 김용호 교수님 원장님이 먼저 쓰시고요. 전체 우리가 220회를 할 때 매일 아침에 했는데요. 자긍심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무궁화호 안에서 그 화장실 비슷한 데가 이렇게 했고요. 별데서 우리는 다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한 220회 하니까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그 모든 게 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별짓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무모하다. 근데 한 가지 더. 또 이건 넘은 거 아니에요? 넘은 건 하지만 이건 하나. 너무 불만나서 막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다운되지는 않으셨죠? 네. 하나만 할게요. 좋다는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근데 무모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꽤 많아요. 정부 지원이 있었죠. 그걸 받았고. 아까 지금 말씀처럼 농업도 중소기업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을 못하지 않냐 그거죠. 그 기왕에 지원을 받으면 성공을 해야죠.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원을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만 특별히 지원을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엉터리로 기업을 한 사람들 아버지한테 그냥 물려받아 적당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또. 외환위기 때 확실하게. 네, 외환위기 때 뭐 30대 재벌 기업 중에 16개가 망했잖아요. 뭐 해태니, 뭐 산미, 쌍방울, 뭐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네. 잘못 말씀하시면 기아점 같은 데들 다 망했는데. 잘못 말씀을 해태 타이거스 팬한테 굉장히 맞을 수 있어요. 네, 기아 타이거스 별로 싫어하는 사람. 네, 농담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요새 우리 위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뭐 글로벌 환경 자체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갈 만합니까? 얼마든지 일본하고 무슨 환율 전쟁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이 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는 엄청나게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싸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싼 걸 가지고 뭔가를 잘 가공해서 팔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정주영 같은 사람은 그걸 늘 좋게 본 거예요. 늘 좋게 보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기회는 바로 우리 옆에 여기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는 늘 있다. 항상. 단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6.25를 거치신 저보다 한 20년 선배님들은 이게 무슨 어느 정도 위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같이 그 소위 말해서 유신의 시대를 지낸 사람들은 또 80년대를 본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까 68년에 김신조 일당하고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그럴 때는 뭐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 요즘 생각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위기 같지 않아요. 물론 어른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포텐셜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정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뭐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수산업을 수출산업을 할 수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의존도가 아니라 우리가 5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65억 시장을 갈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은 우리 앞에 널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5천만이라는 작은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나눠먹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더 위기는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주제넘게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목이 좀 아프죠? 여기가 지금 굉장히 건조한데요. 저희들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김정호 교수님 잠깐 쉬시죠. 네.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얘기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저희들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화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네 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성은 좀 같이 못 오시고요. 일하시는 관계로 남성만 오셔서 답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마침 이들 그룹의 이름이 앤서랍니다. 대답하는 그룹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화답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많이 익숙한 멜로디시죠? 네, 안내문에 가사리가 있으니까요. 꼭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시 노래입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자, 이해하시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고 도전과 실패는 나에게 삶이 되었어. 그 역사 두 손 윗손은 너무 용감했어. 시작하는 사업마다 무모하다고 하는 시기로 나는 신념만이 내 친구 안 된다는 불안과 회의 모두 날려 자동차 한 대에 미래를 걸었었어. 안 된다 무모하다 그 말 믿지 않았어. 나의 신념 나의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신념 나의 신념 그리고 나의 꿈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야야 기적이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자체발과 조선소 하나 없이 배 만든다 할 때 세계전전하면 영국은행을 갔었는데 영국은행 녀석이 나에게 말을 했어. 니네가 뭐라고 배를 만드냐 비웃었어.
준비했어 그건 강렬했어 가진 건 하나 없었어 보여주세요 지금 일어났어 성공한다 그 다짐했어 우린 해냈어요 마침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기적이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자체발관 바닥을 치고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거대한 배 한 척 바다 위 출항 마침내 그리고 우린 해냈어 시작 그것조차 기적이고 자신과 의지에서 우린 승리했어 조선소를 짓고 바다를 흔들대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우리들의 열정은 커져갔고 무모한 도전은 계속됐어 불론했었지만 이뤄냈어 결국엔 꿈을 빚은 내가 없지만 너희가 이뤄야 해 이제는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지금은 힘이 들겠지만 힘을 내요 이제도 전해요 당신의 미래 그 열정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기적이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자체발관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좀 쉬세요. 아까도 우리가 리허설 할 때는 오히려 안 보고 굉장히 잘하셨었는데 너무 미인들이 많으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연식이 되는 사람들은 미인이 오셔도 별로 이렇게 참지를 않고 강의가 어긴 사람들이니까 이게 돌처럼 보거든. 근데 젊은 나이니까 너무 미인들이 많으시고 언니들이야 너무 얼잖아. 그래서 갖고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정말 가사 대단하죠? 네. 네, 가사가 마음에 확 닿아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우리 또 한 번 더 들어볼 기회 가질게요. 근데 이 앤서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갑니다. 저희는 앤서라는 그룹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앤서라는 단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어의 뜻. 여기 저 김종호 교수님은 사실 박사예요. 왜 박사인지 아세요? 이분은 경제학 박사에다가 좀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법학 박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김종호 박사고 저는 김진국 박사입니다. 가방끈이 좀 짧아갖고요. 앤서란 대답하다? 답변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앤서는 말 그대로 대답이라는 뜻이고요. 올바른 대답을 하고 싶은 노래 그룹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고 싶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 북한에 있는 인권,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올바른 대답을 노래를 풀고 싶어하는 그룹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여성 동지가 두 분이나 더 계시지만 오늘은 칙칙하지만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두 명 맞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준비했지만 사실 오늘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에 안내문 보시면 가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는 다 아시는 노래시죠? 그래서 저희가 편안한 곡으로 일부러 선곡을 해봤는데요.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랩이 많아가지고 부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전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처럼 우리 7, 80년대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뭐 일대기를 사실 요약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7, 80년대에 뭐 말씀하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영어를 할 줄 아는지, 혹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저희가 참 인상 깊게 남아서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시면 강연을,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가사가 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